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은 5단원입니다. 5단원을 들어가 볼 건데요. 5단원은요,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기를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제목은 글에 담긴 생각과 비교해요. 이런 제목입니다. 글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읽어봅시다. 이런 목표를 가진 단원인데요. 여러분 먼저 여기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212쪽입니다. 212쪽의 그림을 보면은요, 친구가 책을 보고 있는데 무분별한 우주 개발로 생긴 우주 쓰레기 문제, 이런 글을 읽고 있잖아요. 무분별한 우주 개발 때문에 우주 쓰레기가 문제되는구나,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글쓴이의 생각도 파악하고 있지요. 그러면 213쪽도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입니다. 지금 이 친구가 읽고 있는 거는요, 지금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우주시대를 열어가고 있군. 이렇게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글쓴이의 관점이 어떤 것 같아요? 반대인 것 같죠? 네, 바로 정반대인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선 둘 다 우주 개발과 관련된 내용의 글을 읽고 있고요. 지금 첫 번째 글쓴이는요, 무분별한 우주 개발이 낳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친구가 읽고 있는 글에서는요, 이 우주 개발의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똑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글쓴이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해보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를 볼게요. 212쪽의 아래쪽. 첫 번째로는요, 글쓴이 생각을 파악하며 글을 읽어야 하는 까닭을 알아보고, 글을 읽고 글쓴이 생각을 파악해보고, 다음으로는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며 글 읽기 한번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을 비교하며 토론하기, 토론도 한번 해보고요. 글쓴이와 대화하기, 이런 활동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14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214쪽입니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보기 전에 그림을 먼저 한번 같이 보고 해볼 건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 보고요, 뭐가 떠오르나요? 혹시 이 그림이 오리로 보이는 친구 있나요? 아니면 토끼로 보이는 친구 있나요? 네, 여러분들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요, 부리로 생각한다면 오리처럼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귀로 생각한다면 토끼로 보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똑같은 그림을 보고도 어떤 친구는 오리, 어떤 친구는 토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그림도 한번 볼게요. 바로 이 그림인데요, 여러분. 지금 바닥에 숫자가 있죠? 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친구는 이 숫자를 6으로 읽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이 숫자를 9라고 읽고 있지요. 네, 똑같은 글자인데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읽는지 차이가 나는 그러한 그림이네요. 그쵸? 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것도요, 바라보는 관점, 바라보는 방향, 처지에 따라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번 단어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214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번 시간에는 글쓴이 생각을 파악하며 글을 읽어야 하는 까닭 알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1번입니다. 광고를 보고 친구들과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광고가 있어요. 먼저 이 글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 글자 보고요, 뭐가 떠오르나요? 어떤 친구는 한글 티읕이 떠오르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영어의 알파벳 E가 떠오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여기 광고의 문구 같이 한번 볼게요.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혹시 알파벳 E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말의 티읕보다는
알파벳의 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이 광고에서는요, 우리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말의 티엇보다는 알파벳의 이를 먼저 배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우리가 지금 한글보다는 알파벳, 또 혹은 영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우리말은 우리 민족의 정신이니까 우리말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 광고에서 다루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같은 글자를 서로 다르게 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광고를 만든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 광고를 보고 나서 하고 싶은 질문이 있나요? 먼저 이 광고에서는요,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글보다 영어의 알파벳부터 먼저 배우는 것. 혹은 우리 글보다는요, 한글보다는 알파벳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문제점을 한번 짚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이 글쓴이는요. 그러면은요, 지금 여기 보면 사람들이 같은 글자를 서로 다르게 보는 까닭이 무엇일까? 이렇게 지금 문제를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이 같은 글자를 서로 다르게 보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여기 밑에 있습니다. 바로 관점입니다. 관점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관점은요,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뜻해요. 관점에 따라 같은 사물이나 현상도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떠한 현상을,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점이라고 하지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요. 그쵸? 어떤 친구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오리로 보기도 하고, 토끼로 보기도 하고, 또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육으로 보기도 하고, 구로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방향, 아니면 처지, 각자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관점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태도, 방향, 처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밑줄을 그어보면 좋을 것 같죠? 네, 이렇게 관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왜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까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왜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를까요? 네, 바로 사람마다 관점이 다른 까닭은요, 갖고 있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달라요. 갖고 있는 경험도 다 다르죠. 그리고 속해 있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요, 내가 어떤 관점이 다른 친구가 있다고 해서 그 친구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오리로 보는 친구나 토끼로 보는 친구나 어떤 친구가 틀린 것은 아니다. 관점이 다를 뿐이다. 그쵸?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5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15쪽입니다. 2번 백범 김구 선생이 쓴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입니다. 김구 선생은 어떤 나라를 원하는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봅시다. 네, 그러면은요, 지금 김구 선생님은 어떤 나라를 원하는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이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읽는 시간을 줄 테니까요. 읽고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네, 여러분, 글을 잘 읽어보았나요? 그러면 218쪽으로 넘어와서 3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질문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여기 마련이 되어 있네요. 백범 김구 선생은 어떤 나라를 원한다고 했나요? 네, 여러분들도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몇 개 만들어 봤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질문들을 한번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인류가 불행한 근본 까닭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많이 만들어 봤죠? 문화를 높이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이 질문에도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백범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가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인상 깊은 부분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선생님이 네 가지나 만들어 봤거든요. 네, 이 네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 한번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볼래요? 그러면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네, 여러분, 질문의 대답을 다들 한번 해봤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맨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어떤 나라를 원한다고 했나요? 네, 여러분들 찾아봤나요? 네, 맨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었죠.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바로 이 부분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쓰면 되겠죠?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요런 질문이었는데요. 현재 인류가 불행한 근본 까닭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이것도 바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15쪽에 11번째 줄입니다. 인류가 현재의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백범 김구 선생은요. 지금 인류가 불행한데 그 이유가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문화를 높이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우선 그러면은요, 문화라는 말이 어디에 나왔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조금 위로 올라가서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갖고 싶은 힘이 문화의 힘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그쵸? 문화의 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조금 밑으로 가서요.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백번 김구 선생이 문화의 힘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그쵸. 여기에 나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어떤 뜻이냐면은요. 문화를 높이기 위하여 이 뜻이에요. 그쵸? 우리가 할 일은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는 정치 양식의 건립과 국민 교육의 완비이다. 바로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에서 문화를 높이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요, 218쪽으로 다시 넘어와 볼게요. 우리가 방금 질문에 대답을 해봤는데요.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백범 김구 선생은 어떤 나라를 원한다고 했죠? 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원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상 깊은 부분은 어디인가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봤나요? 네. 여러분들이 인상 깊은 부분을 찾아서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선생님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인상 깊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인류가 지금 불행하다고 했죠.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 했지요? 오직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이 부분이 인상 깊게 남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에요.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이 부분도 참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네.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요. 216쪽인데요. 우리는 증오의 투쟁을 벌이고 화합의 건설을 일삼을 때다. 이 부분도 인상 깊었고요. 또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 위해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데 쓰이는 자유이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의 꽃을 심는 자유이다. 이 부분이 아주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요.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의 꽃을 심는 자유이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거지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부분인데요. 우리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다. 네, 우리가 사랑을 가지면은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또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나요?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입니다. 217쪽인데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옛날에도 그러하였거니와 앞으로 세계 인류가 모두 우리 민족의 문화를 이렇게 사모하도록 하지 아니하려는가? 나는 우리의 힘으로, 특히 교육의 힘으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 부분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요, 이렇게 문화를 강조했고요. 또 그 문화의 힘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교육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지요. 네. 이 부분이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상 깊다고 생각했던 부분과 같은지 겹치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요, 218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인상 깊었던 부분 참 많은데요. 한 문장만 적어보았습니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의 꽃을 심는 자유이다.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상 깊은 부분 한마디씩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18쪽의 4번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고 글 제목을 정한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왜 글의 제목을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이렇게 지었을까요? 네,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글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쵸. 지금 백범 김구 선생은요, 이 글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으면 좋은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이 제목이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될 것 같아요. 글쓴이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쵸? 네, 이 제목은 글쓴이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지요. 다음으로 5번입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 드러난 글쓴이 생각은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글쓴이의 생각 뭐였을까요? 네, 각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생각은 우선 문화를 강조했죠? 문화의 힘을 길러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고, 그쵸? 우리가 세계의 모범이 되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나와 있어요. 교육도 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뭐 이러한 이야기들 다양하게 나와 있었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 부분 짚고 넘어갈게요. 제목이라는 거 있죠. 제목은요, 글쓴이의 생각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글쓴이가 이 글을 쓴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글을 쓸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제목이지요. 제목은요, 그만큼 중요하고요. 이렇게 글쓴이 생각을 한 번에 잘 드러낼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또 글을 읽는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9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219쪽에 6번입니다. 글의 내용만 이해하고 읽을 때와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며 읽을 때를 비교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글의 내용만 파악할 때랑 글쓴이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파악하면서 글을 읽을 때 어떤 점이 다를까 그걸 비교해 보자 그런 건데요. 여기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같이 한번 볼게요. 글 내용만 이해하고 읽으면 제목을 그렇게 정한 까닭을 알기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제목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담기는 경우가 많아 글을 읽는 사람은 제목을 보고 글의 호기심을 느낄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래서 인상 깊은 부분은 글쓴이 생각을 파악하며 읽을 때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선생님이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렇게요.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글의 주제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입니다. 219쪽에 7번. 같이 한번 볼게요. 네, 글쓴이 생각을 파악하며 글을 읽어야 하는 까닭을 말해봅시다. 그랬는데요. 첫 번째, 글쓴이 생각을 파악하면은요. 글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단순히 그냥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생각이 무엇일까? 왜 이 글을 썼을까? 생각을 하면은요. 이렇게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부분 같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글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글쓴이는 글을 읽는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번에 읽었던 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이 글에는요, 누구의 생각이 담겨 있을까요? 네, 김구 선생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요. 여러 가지. 김구 선생님이 원하는 우리나라의 모습,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지, 이러한 생각들이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글쓴이 생각을 파악하면서 읽으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글을 쓸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글쓴이의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의도, 이런 것들을 잘 전하려고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번 시간은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220쪽으로 넘어가서 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